저쪽에 이렇게 서시고 자 인사드리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또 이렇게 젊은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예, 어떻게 이제 또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떡국들 많이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 지나자마자 뭐 전당대회 뭐 일정 가지고들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냥 그 당에다 다 맡기겠습니다. 뭐 언제 하든지 뭐 TV 토론을 몇 번 하든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실무적인 일은 당에다 다 맡기고 저는 그냥 제 갈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정론관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실무적인 법리적인 것을 우리 두 분 변호사님이 또 보충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이 무효입니다. 무효. 지난 대선이 무효예요. 이러면 무슨 여당에서는 뭐 대선 불복하는 거냐 그러는데 아예 무효인데 불복하고 말 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런 법리적인 이론적인 뒷받침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와 만약에 공범이라고 하면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특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으로 이 진실을 밝혀야 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결국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례대로 말씀드리면요. 당선 무효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무슨 국회의원이나 시장만 당선 무효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사유가 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번에 김경수 그 구속 판결문에 드러난 그 사실을 보면 드루킹이 킹크랩을 시연한 날짜가 2016년 11월입니다. 탄핵도 되기 전에 대선도 되기 전에 2016년 11월에 벌써 모여서 어떻게 하면 여론을 조작할 것인지를 공모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공범 책임을 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 힘들 거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배우자 김정숙 여사 선거법상 이 선거 범죄로 3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당선인이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공소시효가 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2017년 5월에 대선이 있었으므로 그거는 2017년 11월에 다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와서 그러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3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선거법에 의하면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3년으로 연장됩니다. 3년은 아직 많이 남아있죠. 1년이 더 남아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그러면 공범 참고인을 뭐 어떻게 도피시켰던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모여서 드루킹 뭐 킹크랩 시연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이게 대선 직전에 2017년 5월 5일 날 선관위에서 이 느릅나무 출판사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예? 그거를 검찰이 5개월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다 돼가니까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 청와대는 계속 김경수 변호하기에 바빴어요. 여론에 밀려서 특검까지 갔는데도 계속 변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급기야 김경수가 1심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 이거를 보면 이게 바로
공범이나 중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판례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을 하면 이게 도피시킨 경우에 해당하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 않냐. 우리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있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 중일 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청와대에 압수수색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강제 수사에까지도 이미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무슨 그 불소추 특권 뒤에 숨을 수는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배우자는 당연히 불소추 특권이 없습니다. 김정숙 영부인에 대해서 조사나 뭐 어떠한 특권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김정숙 특검이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루킹 특검 한번 하지 않았냐? 그래 한번 했죠. 그렇지만 이번엔 대상이 다릅니다. 그때는 그때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영장 한번 기각당하니까 영장 재청구 한 번도 못하고 활동 기한 갱신 요청도 한번 못하고 짐을 싸서 갔습니다만 이번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그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를 5번을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관련이 없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임이 본래 경공모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경인선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그 개명을 하자고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드루킹 공판 과정에서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같이 공모한 혐의가 짙고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널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는 탄핵당한 세력이 촛불로 들어선 정권에 대해서 대선에 불복하는 거냐? 지금 우리한테 협박질하는 겁니까? 예? 제1야당한테 이게 할 소리입니까? 김정은한테는 한마디도 입도 뻥끗 못하면서 제1야당한테 대해서 협박질을 하는 거냐고요. 대선 불복은 무슨 그거 따질 때요. 대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민주당은 18대 대선 인정했습니까? 예?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대통령님 임기 내내 국정원 댓글로 대선에 불복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부터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원세훈은 28만 건, 김경수는 8,800만 건. 원세훈이 간의 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 공장입니다. 이제 야당은 목숨 걸고 대선 무효 투쟁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